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이네요. 2023년 1월 5일 차오름반 부천성인문예학교 차오름반 과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원에서 펴낸 중학과정 1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단원이 끝났기 때문에 단원평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평가 문제 한번 풀겠습니다. 교과서는 필요 없고요. 동영상만 시청해 주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물체와 물질에 대해서 배웠는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이렇게 보이시나요? 예, 여기에 문제, 여기서 물체와 물질을 이렇게 돼 있죠. 자, 물체와 물질을 잘못 짝지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어요. 우리가 물체와 물질에 대해서 배웠죠. 네, 물질은 어떤 재료, 원료가 되는 거고, 물체는 어떤 부피가 있고 공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재료를 합해서 이렇게 완성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잘못 짝지은 거를 골라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이요. 1번 보니까 물체가 유리컵이에요. 그런데 물질은 유리. 맞죠? 유리컵은 유리로 만들죠. 그 다음에 2번 의자는요. 의자는 나무도 들고 철도 들어요. 그쵸? 그 다음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빵은요. 빵은 어때요? 밀가루, 설탕, 물 이런 재료들이 있어야 되겠죠? 예, 요거는 물질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나무하고 흑연. 나무 흑연이 물체는 아니죠. 어떤 거를 물체를 만들기 위한 재료가 되겠어요. 요거는. 그래서 요게 그리고 물질에 연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필은 흑연이나 나무로 만든 완성품이잖아요. 물체가 되겠습니다. 연필은. 그래서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연필이 이쪽에 오고 나무나 흑연이 이쪽으로 와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옳지 않게 잘못 짝지어졌으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네, 2번 문제도 물체와 물질 관련해서 문제인데요. 자, 물질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그랬어요. 물질, 여러분들 물질은 이제 어느 건지 개념이 잡히시죠? 자, 불 어떠세요? 물질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는 거야. 불은 뭐를 만드는데 불 가지고 에너지를 활용해서 뭐를 이렇게 하긴 하지만 불 자체로 물건을 만들거나 물체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2번 햇빛은요. 네, 햇빛도 마찬가지죠. 햇빛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식물에게도 광합성작용을 일으켜서 아주 좋은 햇빛이지만 이 햇빛 자체를 가지고 뭔가 물체를 만들 수는 없죠. 그 다음에 3번 그림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자는 손에 잡히지도 않죠. 예. 그 다음에 4번 플라스틱. 예, 4번 플라스틱은 이용해서 우리가 플라스틱으로 어떤 그릇도 만들 수 있고, 그쵸? 통도 만들 수 있고, 뭐 볼펜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정답은 올라버렸네요. 정답은 4번 플라스틱이 되겠습니다. 플라스틱은 물체가 되겠고 나머지 불, 햇빛, 그림자 이런 것들은 물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네, 자, 그림의 물체를 이루는 공통적인 물질을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어요. 이렇게 보니까 주로 주방 가구가 있죠. 예, 주방 가구인데 주로 뭐가 많이 들어가 있나요? 네, 여기 칼도 그렇고 예, 후라이팬인가요? 그리고 거품 접는 거 손잡이 빼고는 손잡이에 플라스틱이 약간 들어가 있고 대부분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은 금속이에요. 그쵸? 금속. 그래서 정답은 1번 금속이 되겠습니다. 여기 2번 나무, 유리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죠.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긴 한데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받침 이렇게 뭐 이렇게 거르는 걸음망 요거는 플라스틱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는 그쵸? 그래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금속이에요. 칼도 여기 앞부분 요거는 전체가 금속이고요. 예,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물질 관련 문제인데요.
자, 문제 있습니다. 문제. 다음 가로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그랬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물체는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뭐로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뭐로. 계속 읽어볼게요. 공통으로 여기 다 똑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장갑은 비닐, 고무, 헝겊, 가죽 등의 뭐뭐로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비닐 장갑은 가볍고 얇고, 고무 장갑은 부드럽고 질기며 물건을 잡았을 때 잘 미끄러지지 않는다. 헝겊 장갑은 손을 보호할 수 있고, 가죽 장갑은 질기고 따뜻해 추위를 막아준다. 예, 장갑에 대해서 마지막에 장갑에 대해서 약간 재료에 따라서 그 특징들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비닐, 고무, 헝겊, 가죽 이런 것들은 다 재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료가 되는 것들은 물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장갑 자체는 물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공통으로 들어갈 것은 물질. 여기 위에 가로도 물질, 그 다음에 밑에 가로도 물질.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담는 그릇이 바뀌어도 모양과 부피가 변하지 않는 물질의 상태를 고르시오. 그랬어요. 담는 그릇이 바뀌어도. 예. 그러면 어떤 이제 물질이 있는데요. 어느 그릇에다가 담았어요. 이런 그릇에다가 예를 들어서 뭘 담을까요? 지우개 담을까요? 지우개가 이렇게 있는데 담았어요. 예, 담았는데 어때요? 그대로 있죠? 예, 그대로 있어요. 뭐 변하지 않아요. 근데 변하지 않는 물질의 상태를 고르래요. 그럼 지우개는 변하지 않죠.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고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우개도 고체예요. 그런데 반면에 똑같은 통에다가 주스나 우유를 따랐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이런 모양의 주스가 되겠죠? 그런데 또 조그만 요런 병에다가 또 따랐어요. 그럼 이런 모양의 주스가 되겠죠. 그래서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액체라고 해요. 그래서 기체는 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요. 예. 그래서 우리 정답은 고체가 되겠습니다. 고체. 예, 변하지 않아요. 단단하면서 어떤 그릇에 담아도 자기의 그 형체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요. 고르는 문제네요. 자, 자, 고체가 열을 받았을 때 부피가 커지는 것과 관련된 현상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어요. 열 받았을 때 부피가 커진대요. 예, 한번 읽어볼까요? 1번. 다리의 이음새에 약간의 틈을 둔다. 그래서 고체가 열을 받았을 때 부피가 커지는 것과 관련된 현상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는데요. 어떤 이제 고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열을 받았어요. 우리가 뭐 열을 가했을 때 부피가 커지거든요. 그랬을 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골라보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으로 봤을 땐 저기 철도 레일 같은 거 있잖아요. 다리 이런 데 약간 이음새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짝바짝 붙여서 있지를 않고 약간의 틈새를 이렇게 둔다고 우리가 배웠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리의 이음새에 약간의 틈을 둔다. 이게 여기선 정답이 되겠어요. 문제가 제가 볼 때 조금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워서 바로 이렇게 다리의 이음새에 약간 틈을 두는 걸로 열을 받았을 때 부피가 커지는 것 그것을 조금 커지면은 레일이 이렇게 휘겠죠. 이렇게 위로 탁 돌출이 되거나 그쵸? 이게 딱 너무 바짝 붙이면 그래서 약간 늘어나는 것을 부피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약간의 틈을 둔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요. 자, 그 다음 문제도 물체와
물질의 세 가지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액체, 고체, 기체 이렇게 세 가지 상태로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실게요. 문제 보면 여기 문제예요.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하지만 부피는 변하지 않는 상태인 물질을 고르시오. 예,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한대요. 그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유, 또 주스 이런 것들 그릇에 이렇게 동그란 그릇에 담으면 이런 동그란 모양이 이렇게 차겠죠. 이렇게. 그리고 또 길쭉한 병에 담으면 길쭉한 머그잔 같은 데다 담으면 또 이런 모양이 되겠어요. 그쵸? 그렇게 달라지는 것들은 이제 액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해요. 그러나 이 양은 부피는 변하지 않아요. 자, 1번 산소. 산소는 우리가 대기 중에 이렇게 있는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면서 이거는 기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공기하고 산소는. 그 다음에 연필. 연필은 어때요? 연필은 단단하고 딱딱하고 담는 이런 컵에 담아도 여기 그대로 이렇게 서 있어요. 그쵸? 여기에 뭐 여기 뭐 변하지 않아요. 연필의 모양이. 그리고 이런 컵에다가 머그잔 같은 데다 이렇게 연필을 담아도 변하지 않아요. 그럼 연필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은요. 우유 어때요? 우유는 이런 그릇에 담으면 이런 모양이 되고 또 이런 머그잔 같은 데다가 담으면 이렇게 또 그 잔 모양이 되고 사각통에 담으면 사각 모양이 되고 이러잖아요. 액체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우유가 되겠습니다. 4번 이산화탄소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쵸? 담는 그릇에 따라 변하지는 그런 종류의 물질은 아니에요. 기체이죠. 기체에. 자, 그 다음 문제도 세 가지 상태, 물질의 세 가지 상태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 기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어요. 기체에 대해서. 자, 1번.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그렇죠. 기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방으로 퍼져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실내에 뭐 가스가 꼭 찼다. 가스가 새서 그러면은 창문을 열고 막 환기를 시키죠.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얘가 퍼져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갖다 버려야 되겠죠. 근데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성질 맞아요.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2번 담는 그릇을 가득 채울 수 있다 그랬어요. 담는 그릇을 가득 채울 수 있대요. 어때요? 가득 채울 수 없어요. 그렇죠? 공기는 뭐 했지만 이제 어떤 이런 기체들은 가득 담는 그릇을 가득 채울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한 곳에 또 머물러 있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 가스통 같은 거 보면 거기에 가득 채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얘는 맞는 사항은 되겠습니다. 기체에 대해서 이런 성질이 있어요. 담는 그릇을 가득 채울 수는 있어요. 우리 가스통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일정한 모양과 부피를 지니고 있다 그랬어요. 일정한 모양과 부피가 있을까요?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모양이나 부피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얘는 틀린 거죠. 얘는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기체에는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등이 있다. 맞죠? 네, 얘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틀린 것을 고르라 그런 거예요. 옳지 않은 것. 그럼 3개는 동그라미 맞았고 3번만 가위표 X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우리는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 수증기와 김의 상태를 옳게 짝지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어요. 자, 이게 주전자에 물을 끓여요. 그러면 수증기가 나와서 나중에는 이렇게 김이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건 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김과 수증기의 상태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옳게 짝지은 거를 고르래요. 자, 그러면 김은 처음에는 김은 이렇게 눈에 보이면서 나중에 주전자 뚜껑에 방울방울 이렇게 수증기가 식어서 생기는 거니까 방울방울 물방울이 맺혀요. 우리가 국 끓일 때도 그렇고 찌개 같은 거 할 때 뚜껑 닫아 놓고 나중에 보면 뚜껑에 냄비뚜껑에 물방울이 이렇게 맺혀져 있잖아요. 그건 우리 눈에도 보이고 액체라고 하잖아요. 물방울이니까. 예, 그런 원리인데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 자, 김은 액체예요. 그래서 액체 물방울이 방울방울 맺혀 있으니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수증기는 기체예요. 기체가 액체로 되는 것을 우리가 김과 수증기를 여기 비교해서 짝지어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보니까 김은 고체는 아니죠. 1번에 보니까 얘는 아니에요. 그리고 김도 액체는 아니에요. 그리고 기체도 아니고 김은 일단 액체예요. 액체. 네, 액체. 김은 액체고 수증기는 기체가 되겠습니다. 기체. 예, 이번 저기 그래서 수증기가 먼저 나오고요. 그게 식어서 물방울이 맺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물질의 변화 그리고 물체와 물질에 대한 단원이 끝나서 거기에 대한 단원 평가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